네, 보험 사기도 범죄다 캠페인 저희가 약 한 1년, 2년에 걸쳐서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변화를 하셔서 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보험금 올라가는 걸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고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 더 많이 들어서 좀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변재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 가장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달부터 금융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초 우려했던 대로 주택 시장이 곧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집계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지난 2월 서울 지역에서 4,954건의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539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42%나 감소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요. 겨울철 이사 비수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이 채 안 된 건 지난 2013년 9월 4,663건이 거래된 이후 처음입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얘기는 나왔었던 건데 실제로 이 대출 받기가 좀 까다로워졌나요? 건수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봐도 우선 지난달 시중은행의 대출 신청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을 기준으로 5개 시중은행에 집단대출을 제외한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보면 1,784억 원으로 전달보다 24.2% 감소했습니다. 신청 건수도 1,716건으로 전달보다 11.3%가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는데요. 네. 여기에 일부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미분양, 확산 조짐 등 부정적인 부동산 경기 전망 등이 더해져 주택 거래 심리를 복합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어느 정도 가계대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역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좀 맞는 모습이고요. 서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 내에서도 좀 자치구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강남구 254건, 서초구가 223건으로 지난 2015년 2월보다 각각 52.7% 그리고 51.9% 줄어들었고요. 강동구의 경우에도 일대 재건축 거래가 위축되면서 293건만 거래돼 53.2% 감소됐습니다. 송파구는 284건으로 지난해보다 36.7%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1년 전보다 61.2%가 떨어진 서울 종로구였는데요. 거래가 33건에 그쳤습니다. 강북구는 59% 떨어진 85건 거래로 두 번째로 거래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역시 겨울철이어서 사실 이사 비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1년 전 같은 기간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 30에서 60%대까지 좀 감소하는 걸 보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제 취재를 해봤을 때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선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이런 아파트 거래량 감소 현상은 지난해 주택 거래가 워낙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시적인 조정 과정으로 보통 상승 고점이라든지 하락 저점에 있는 거래량이 늘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변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상반기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거시 경제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움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이런 하락 조정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외곽 그리고 지방 이 세 곳이 재건축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서로 다른 시장 분위기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저희가 이슈 현장 시간 통해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 볼 때도 뭐 지역별 편차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여도 이제 구별로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부동산 시장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역시 이렇게 좀 편차가 커지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드는 생각이 요즘에 저도 집을 여기저기 좀 관심 있게 보긴 합니다만은 아파트는 떨어졌다고 해도 요즘에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그렇죠. 빌라라고 말하는 거. 좀 여기는 인기가 좀 많지 않나요, 아직도? 네, 말씀하셨듯이 그 아파트와 달리 그런 다른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그렇게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단독 다가구 주택 매매량은 1,1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보다 5.6% 늘었고 다세대 연립도 3,256건으로 지난해보다 8.6%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이 주택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에도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다른 주택의 거래량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전체 월세 비중도 계속 높아져 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량은 17,684건으로 이 중 월세 비중이 37.8%에 달했습니다. 뭐 전월세 상황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